701번은 저기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꼴로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자, 이럴 때 X절편이 A고, 그죠? 네. Y절편이 B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는 1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그러면 식이 2x 플러스 3y는 k로 돼 있죠. 네. 그럼 일단 여기서 뭘 하냐면 저 2가 분모로 가면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3도 3분의 1이란 말이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양변에다가 k를 나누면 자, 여기 2분의 k, 3분의 k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절편이 2분의 k고 y절편이 3분의 k예요. 근데 이제 양수 k를 구해라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k, 여기가 3분의 k.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여기 넓이가 4분의 3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2분의 k와 3분의 k를 곱한 게 2분의 3이죠. 네. 그래서 6분의 k 제곱이 2분의 3이다. 그러면 k 제곱은 9가 되겠다. 자, 그래서 k가 3이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알려줄 때 꼭 저렇게 넓이 형식으로 구할 때 아주 유용한 식이니까 이렇게 해라 했는데 실제로 활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x절편이랑 y절편이랑 잘 보이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네. 이 앞에 이제 정수로 있지만 분모로 이렇게 슉슉 보내버립니다. 슉슉.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각형을 딱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교점이 있거든요. 자, 이 대각선 자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죠. 네. 자, 이렇게 지날 때는 어떨까요? 슈 이때도 2등분 하나요? 네. 이때는요? 네. 그래서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직사각형 넓이가 2등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 정사각형이긴 하지만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저기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대각선의 교점과 이 밑에 있는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사각형도 2등분, 아래에 있는 사각형도 2등분.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을 구할 때 제일 쉬운 거는 이 두 점을 딱 잡고 중점을 구하면 돼요. 여기가 5,1이고 여기가 1,3이니까 여기 중점은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0, 마이너스이니까 중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겠죠. 그냥 이때는 뭐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냥 기울기를 빨리 구하려면은 3 빼기 마이너스 1, 2 빼기 마이너스 1 하고 3,2를 지난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겠죠. 4분의 3이 기울기고 자 계산을 하면은 분모사가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4를 그냥 곱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x 빼기 4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일반형으로 쓰는 게 더 깔끔하네요. 네. 여기가 중요한데 일반형에서 x와 y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랄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를, 자,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다시 바꿨을 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어이구. 그래서 기울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a, b의 관계고요. 그죠? y절편에 관계 있는 것이 b와 c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a-분의 a, b-분의 b가 같습니다. 근데 y절편은 다시 b와 c의 관계니까 b-분의 b와 c-분의 c는 다르다. 이게 y절편을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얘는 기울기. 그래서 식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그냥 x끼리 y끼리 그다음에 상수항끼리 쓰지만 이게 의미가 연결이 기울기가 이 부분 그다음에 y절편이 이 부분과 연결이 돼 있다. 자, 그래서 평행 말고 일치도 똑같은데 얘는 세 개의 비율이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풀었을 때 하나의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평행으로 나오고 하나는 일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쌍으로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나중에 풀 거고, 자, 이때 해의 개수라는 거는 두 방정식이 같다고 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예요. 근데 얘는 교점이 없죠. 일치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해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내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달라요. 뭐 y절편은 같은 다르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반형에서도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다 쓰고 해의 개수는 한 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만난다. 얘는 특별히 이렇게 각을 따지는 경우인데 물론 다르긴 한데 곱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형에서는 자, 아까 정리를 해놓은 게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 요게 이제 두 기울기였어요. 졸아도 괜찮아요. 녹화해놨으니까.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안 들었어요. 네, 알겠어요. 깨우려고. 자, 이게 두 기울기의 곱인데, 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b-분의 a-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마이너스 b-니까, a 더하기 b-가 더해서 0이다. 이런 이상한 잘 안 외워지는 수직 조건이 나옵니다. 얘도 방정식은 해는 1인데 그래서 그냥 수직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뭐 이 일반형으로 쓴 이 식이 생각나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도 이렇게 고쳐서 기울기를 곱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1번은 자, 기울기가 지금 3분의 2예요. 근데 여기에 수직인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면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고 이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 그러면 y는 기울기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뭔 소리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거는 뭐 끝났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 0이네. 그래서 이렇게 끝. 네. 그 다음에 709번. 자, x 플러스 ay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0과 수직이래요. 수직이고, 자, 얘랑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과는 평행할 때, 그러면 a 제곱 b 제곱의 합을 구해라 했습니다. 수직은 요 앞에 있는 개수 1이랑 2랑 곱해서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개수 2랑 마이너스 b랑 곱해서 더하면 0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a, b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행일 때는 자, 요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1 2랑 여기 a분의 요거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같다 그랬고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고 a 플러스 b가 3이다. 요거 둘이 정리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9 마이너스 4는 5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변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는 2가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는 거야. 1을 대입하면은 1을 대입하면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전부 다 똑같죠? 그래서 일치할 때의 값이 이거고 평행은 안 따져도 나머지 마이너스 2가 평행일 때 A 값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하는 거죠. 평행일, 일치일 때 답과 평행일 때 답. 그 다음에 수직은 이제 3번. 2 곱하기 A 플러스 1과 A 곱하기 1의 합이 0이다. 이걸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3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한 번만 딱 풀면 일치 평행이 같이 나온다. 그래서 전부 다 같게 나오면 일치, 하나 이제 맨 뒤에 게 다르게 나오면 평행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한 쌍만 평행한 경우에 이렇게 6개의 면으로 분할합니다. 자, 세 쌍의 평행, 한 쌍만 평행, 세 쌍이래. 뭐라고. 세 개가 평행할 때, 두 개가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6개로 분할하긴 합니다. 그래서 6개 면으로 분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네 번째는 이렇게 자, 무작위로 삼각형을 만든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안 만나고 평행하지도 않은 경우예요. 자, 그때 7개 면으로 많은데 분할하는데 이게 가장 많은 개수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평행하지도 않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도 안 만난다.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네. 그러면 713번을 보면 세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래요. 근데 두 개가 이제 이미 정해져 있어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도 없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하나 ax y 플러스 2는 0이 있을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일단 주어진 이 두 녀석은 자 1분의 3, 1분의 1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하지가 않죠. 뭐 이렇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삼각형을 안 만들려면 얘가 이 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교점을 지나는 경우가 네. 있고 두 번째는 나머지 하나의 평행한 경우.
그죠? 이렇게 되거나 네.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또 있나? 없죠. 자, 그러면 저 교점을 일단 구해보면은, 자, 이게 이제 연립을 해서 뺐을 때 2x-2는 0이니까 x좌표가 1이고 y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지날 때, 자, a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평행한 경우, 자, a분의 3은 1분의 1이니까 a가 3이 되겠죠? 이건 이제 평행한 경우. 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경우는 a분의 1은 1분의 1. 그래서 a가 1인 경우. 자, 그래서 다 하면 a가 마이너스 3, 1, 3일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전부 다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더하기 k 하고 도형 2번을 씁니다. 는 0.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이 형태의 핵심입니다. 항등식. 자,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일단 여기가 0이 되어야 되죠. 음. 이것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도형 1번과 도형 2번을 연립했을 때 둘 다 0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필요한데 이제 도형 1, 2번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도형 1번, 2번을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도형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도형 1번에다가 직선 쓰고 도형 2번에다 직선 썼을 때 이 식이 무슨 의미가 되냐? 이 교점을 지나기만 하면 돼요.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k 값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른 힌트를 이렇게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봐봐요. 두 직선의 교점과 요거까지가 이 형태를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저기 이 화살표를 보세요. 이 교점과라는 말을 보면 이 식을 써야 되고 점 2,3을 지나는 이게 k 값을 하나 주기 위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힌트점 2,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을 때, 자, 이제 쓰는 거예요. 2x-y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을 첫 번째 괄호에다 쓰고, 두 번째 괄호에다가 3x 플러스 2y-5를 쓰고, 는 0을 쓰면 이미 이 직선식이, 그러니까 얘가 왜 직선이냐면 1차식이죠. 전부 다. 차수가 바뀌진 않지? 네. 그러니까 이 식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직선식이에요. 어떤 직선이냐?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있는 말이랑 맞는 식이 된 거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써놓고 여기에다가 x에다가 2, y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k 값이 나와요. 그래서 4-3 플러스 6 더하기 k에 6 플러스 9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자 15, 10k 더하기 7 이렇게 놓으면 k가 마이너스 10분의 7이 나오죠.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5 잠깐만 2, 6, 6이다. 잘못 썼어. 여기 7k
자, 살려주세요. 네, 오늘도 은퇴이기. 자,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러면 다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최종적인 이 문제에서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1은 0. 그래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1은 0. 이런 직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힌트점이 주어지면 k 값이 이렇게 특정하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걸 다시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이 직선을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원을 같이 설명을 하냐. 나중에 어차피 또 할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도형 1번에다가 원을 쓴 겁니다. 뭐 식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도형 2번에다가도 원을 쓰고, 이 그림을 보면 두 원에 이런 교점이 이렇게 생겨요. 도형 1번에다 원을 쓰고 2번에다 원을 쓰면 어쨌든 이런 두 원에 교점이 있는 원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러면 저 식 자체가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엄청 큰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저 교점만 지나면 돼. 이렇게. 근데 이것도 어쨌든 특정한 k 값에 따라 정해지겠죠. 그래서 힌트를 또 줍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원의 교점과 형식이 똑같죠. 문제 형식이. 그러면 저 식을 쓰고 점 0,1을 지나는 이런 힌트점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0,1이다 했을 때 k 값이 나오고 이렇게 원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형식을 풀 때 직선은 사실 뭐 이 연립을 해서 얘네 둘이 그냥 교점을 구해가지고 그 교점이랑 주어진 힌트점이랑 지나는 점을 가지고 그냥 직선을 구해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원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에서 써먹기 위해서 이걸 미리 하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보는 순간 K가 있는 거 없는 거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K가 있는 게 2x, y 플러스 3이고 K가 없는 게 마이너스 x, 2y,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 식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거는 교점만 물어본 거니까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는 0, 는 0을 연립하면 개수가 안 맞네. 자, 여기에다가 앞에 거를 2배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4y, 마이너스 8. 더하면은 5y, 마이너스 5는 빵. 그래서 y는 1. 자, 여기다 넣으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점 P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9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자, 쓰겠습니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랑 더하기 k, 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0 쓰고요. 얘를 다른 일반형 직선이랑 비교를 해서 수직이다라고 하려면 이거를 기울기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얘를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4 더하기 k의 x, 3 더하기 4k의 y,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k는 0이다. 자, 그러면 얘가 a, b고 여기 1이 a 다시, 3이 b 다시가 되니까 a 다시 더하기 b 다시가 합했을 때 0이다.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a 다시는 4 플러스 k, b 다시는 9 더하기 12k. 이렇게 해서 13k 플러스 13이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뭘 구하라겠냐? 수직인 직선을 구해라.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슉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렇게 좀 풀이 방식이 익숙해지면. 그래서 일단 720번 한번 풀어보세요.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x1, y1이라고 했고 그 점과 이제 다른 직선 이렇게 있을 때 이 거리는 항상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가장 짧은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인 거. 그래서 네. 이 일반형으로 직선을 썼을 때 x 앞에 개수 a, y 앞에 개수 b를 이렇게 분모에다가 피타고라스처럼 쓰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요 점을 식에다가 대입한 거를 분자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쓰면은 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공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네, 써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727번. 그래서 실제로 몇 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0,0이랑 5x-12y-13 이렇게 일반형으로 쓰셔야 되고요. d는 25 더하기 144 이제 자주 나와요. 삼각비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썼던 게 자주 나오고 요게 이제 나중에 13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얘를 집어넣은 거 다 여기니까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1이 되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랑 자 얘도 일반형으로 고쳐야 됩니다. 4를 일단 곱하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은 0. 그래서 d를 구하면은 루트 3, 3은 9, 4, 46 대입한 거 3 빼기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얘는 5가 되겠고 얘는 2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5가 되겠다. 자, 그럼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까요?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을 알면은 자,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 길이를 알고 여기 길이를 구하면 넓이가 나오죠. 그 뒤에 활용해서는 넓이를 또 가지고 이제 합니다. 이번엔 역으로 반대로 하는 건데 729번은 a,1과 x-2y 플러스 6의 거리가 루트 5라고 정해줬어요. 그러면은 자, 1 플러스 4의 루트 대입한 거는 이렇게 되고 이게 루트 5다.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절대값이 5가 되고 a 플러스 4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고 a는 1 또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개 다 써줘야 된다는 거. 직선을 자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의 수직이다. 제가 그 공식을 가지고 직선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요거의 수직이다 라고 하면요.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를 자, 이렇게 썼을 때 저기 a,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a와 3b가 더해서 0이 돼야 되죠. 수직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 4를 쓰면 숫자가 똑같죠. 일단 12 더하기 12가 되죠. 그럼 나머지 한 군데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인 직선을 구할 때는 여기 x 개수와 y 개수를 일단 반대로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한 군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곱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진짜 미지수 하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직인 직선은 썼어.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나오는 식을 쓰래요. 그러면은 3이랑 마이너스 4 제곱해서 더하고 절대값 0,0 넣으면은 a만 남죠. 이게 2니까
자, 절대값 a가 10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이랑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이랑 이게 제가 아는 수직인 직선을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숫자를 뒤집은 다음에 한 군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네. 어허.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그래서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임의로 잡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면 내가 아무 점이나 다 봤을 때 전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임의로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고 여기는 3x 플러스 2y 플러스 9가 0인데 자 여기에서 아무거나 뭐 0,2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랑 얘랑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3, 3은 9, 2는 4 절대값 0 넣고 4 더하기 9 하면 13분의 루트 13분의 13이니까 루트 13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A, 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C를 가지고 높이를 찾겠습니다. 이거 D를 구해보고 AB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AB는 일단 두 점 사이 거리 가지고 차의 제곱 이렇게 루트 90이 되겠네요. 와우.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기울기가 2 마이너스 1분의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일반형을 쓰고 얘랑 3,1이랑 거리를 구하면은 높이가 되겠죠. 루트 9 플러스 1 절대값 9, 1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그대로 쓰고 루트 10분의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쓰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90 곱하기 루트 10분의 9 일부러 앞으로 안 꺼냈어요.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루트 9 3이죠? 2분의 1 3 9 그래서 2분의 27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했는데 이렇게 예각을 2등분하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수선을 내렸을 때 똑같죠? 네. 이걸 합동으로 예전에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점 자체를 x, y라고 놓고요. 여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여기까지 거리랑 저기 x-2y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이거 D2라고 써야겠지? 하시면 됩니다. 자, D1은 루트 5분의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절대값. D2는 루트 5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이게 D2가. 자, 그러면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푸냐? 하나를 고정을 시켜놓고요. 나머지를 부호를 둘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제곱 안 해도 돼요. 어쨌든 부호가 반대인 것만 쓰면 되는 거니까 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거를 정리하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고 또는 자 마이너스인 거를 더하면은 3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됩니다. 왜 두 개가 나오냐? 이게 예각인 부분에 이등분선이 있고 이렇게 둔각인 부분에 이등분선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